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신정란입니다. 여기 별로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좀 계셔서 깜짝 놀랐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나만의 가치 있는 아메이와 그 다음에 내 사업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잘하고 계시고 그럴 건데 저의 이야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다 아시죠? 이분 아시죠? 우리 웃금성의 총 리더이시자 저의 스폰서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끔가다 후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10년 동안 찾아갔었다. 근데 쳐다도 안 봤다. 책상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를 후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저의 남편을 후원하러 왔었어요. 근데 자꾸 저를 후원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실을 얘기를 하고 제가 이 YMA를 얘기할 때 사장님 저 YMA 무슨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유미 사장님이 10년 동안 찾아온 조대근 사장님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정말 은인이고 고마우신 분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에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아메에서는 꿈적기를 하잖아요. 100가지 꿈적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막연하게 저는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이뤘어요. 막연하게 꿈꾸미였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런 곳에서 꿈을 제대로 꾸는 법을 배웠다면은 사실 이것보다는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건어물 중에 마른 오징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정란이 너는 나중에 커서 건어물 가게 사장님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덕에 지금 제가 여기 슈퍼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철이 없던 시절이었고 철을 만들어가던 시절에 초등학교 때 우리 자기가 장래희망 이런 막 얘기하잖아요. 뭐 제 친구들이 뭐 선생님, 뭐 군인, 경찰 뭐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간호사, 의사 막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좋아 보였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철이 든 시절에는 은행원을 꿈꿨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여기서 많이 이제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내가 은행원이 되고 싶었구나를 느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동기가 뭐였냐면은 엄마가 맞벌이를 하셨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항상 세금을 내거나 적금을 들면은 저한테 은행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은 가깝지가 않았어요. 10분, 15분을 이렇게 걸어가서 근처에 있는 은행이라고 농협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농협에다가 돈을 가서 딱 이렇게 이체를 이제 가서 이제 수납을 하든지 적금을 들려고 이제 딱 앞에 창구에다 내야 되는데 그 제복을 입고 앉아 있는 행원의 그 여자 행원의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이뻐 보였고 또 하나는 돈을 이렇게 지폐를 셌는데 탁탁탁탁 세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채 모양으로 펴서 차차차차착 세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나는 은행원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수납을 하면 지금은 뭐 이게 자동 납부를 하지만 탕탕탕 수납 도장을 이렇게 찍어줘요. 그 소리가 또 그렇게 경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은행 갈 사람 그럼 내가 먼저 가겠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달에 2번, 3번 정도를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나는 은행원이 돼야 되겠다. 구체적인 목표였죠. 은행원 중에서도 농협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시네요, 전직. 제가 그래서 농협을 들어갔습니다. 농협을 딱 들어갔는데 농협에 들어가서 그 입고 싶었던 제복도 입었어요. 이때는 이 메이크업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아주 눈을 시퍼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메이크업들이 아주 그땐 찐 유행이어서 제가 유행의 첨단을 걷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찍고 나는데 은행 마크가 없더라고요. 농협 마크가. 근데 옆에 초록색 선 보이시죠? 저게 농협을 상징하는 색이잖아요. 농협 창구에서 제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즐겁게 일을 하면서 저의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사내 연애를 했고 여기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자기 적성이 아니라며 이제 떠나서 대기업으로 가게 됐고 저는 이제 농협 생활을 계속 한 10년 가까이 했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는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안정이
안정인 듯 안정 아닌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서 97년도에 IMF가 계속 터졌었어요. 그러면서 막 뉴스가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서 우리 IMF 구제금융 요청했다 막 이런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걸 체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TV를 틀기만 하면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모든 그룹들이 부도가 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데도 저는 체감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농협이라는 곳이 이제 여기 다니신 분도 아시겠지만 급여가 나오고요. 저 다닐 때만 해도 보너스가 1100%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매달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남편보다 연봉이 제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그걸 못 느꼈는지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이 우리나라가 IMF가 저희 나라를 구제해주는 걸로 대가로 요청했던 게 뭐냐면 고금리 정책,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공공부문에 대한 영리화 이런 거였거든요. 그 고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대출도 물론 비율이 맞아야 예대 비율이 맞아야 되긴 하지만 적금을 많아서 손님이 많다 보니까는 전혀 그런 것들도 못 느끼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 IMF를 힘들다고 하지? 뉴스에서만 이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들 때문에 제가 안정이 아닌데 안정인 듯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5년 동안 저희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출산을 한 다음에 맡겼는데 엄마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하고 제 건강도 안 좋아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출산하고 퇴사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애를 키우면서 휴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예기치 않은 남편의 사업이나 남편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엄마가 늘상 농협을 다니고 애를 봐주시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배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약간 놀기도 했지만 사실은 끝나고 나면은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뭘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배웠음을 상징하는 아무 의미짝에도 쓸데없는 진짜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배워. 그럼 꽃꽂이 자격증을 따요. 그리고 뭐 풍선 아트를 배워. 그러면 풍선 아트 자격증 1급 강사 자격증을 따요. 그리고 그 옆에서 마술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 그럼 마술 강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움을 너무 제가 즐겨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산하고 퇴사한 다음에 저희 남편이 아메이라는 정보를 갖고 오기는 했지만 미팅에 제가 나가기는 했었어요. 근데 미팅을 나가면서 우리 신랑이 같이 나가야 돼. 부부가 같이 나가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 저에게 다가온 아메이는 그런 아메이였어요. 그런데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품이 좋아서 그래 나는 원래 선택 장애가 있는데 뭔가를 고민하지 않고 좋은 제품을 쓴다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저는 제품을 쓴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흐지부지 남편이 되면서 일단은 배웠던 자격증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 교실을 이용해서 우수한 강사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시켜보자.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왔던 방과후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방과후 학교 그럼 저거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제가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풍선도 가르쳤고 마술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술을 가르치는데 진짜 돈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어쨌거나 남편이 안 좋아진 일로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나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명감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즐겁게 가르쳐보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뭐 어쨌거나 시간을 내서 왔으면은 진짜로 돈을 좀 제대로 벌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학교를 제가 수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업을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주는 게 뭐냐면 우수 강사 인증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공개 수업 때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부합하면은 우수 강사 인증서를 줘요. 근데 그거를 매번 받았어요. 1년에 2번 주는데 5학교에서 매번 받았고 그게 이제 저희 스펙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학교든지 서류를 쓰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적게 수입일 때 이때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아들이 한 5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적게 받으면 200, 많게 받으면 3, 400 정도의 수입을 5일 나가고 4시간 일하고 버는 수입이었기 때문에 전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풍선 강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카페를 열어가지고 풍선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하던 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는 엄마들 사이에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언니를 또 제가 가르쳤죠. 그래서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4, 5명까지 알바생들을 써야 되는 그런 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거의 3, 400이 나오고, 이 풍선 장식으로 하면 주말에 그냥 한 주, 주말에 이틀을 일하면은 언니랑 나랑 돈을 나눠 가지면 40만 원, 50만 원씩 나눠 갖는 거예요. 다 인건비랑 재료비 다 빼고. 그러니 되게 괜찮았겠죠. 그래서 그냥 진짜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얻는 거라고는 병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오른쪽 손에 수저를 들 수 있는 힘조차 없고 오른발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서 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갔더니 오른손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다. 그러면서 당장 지금 하던 일을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뭐 40여 개요, 50여 개요.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요 정도밖에 안 됐을 나이였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나서 제가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새벽 작정 기도를 들어가서 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기도가 딱 끝나는 날 조대우 사장님이 또 우리 신랑 부동산 사무실에 딱 오신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 정말 3주 너무 작정 기도했는데 조대우 사장님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따지기도 했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럼 이제 아메를 알아보자. 그래서 조대우 사장님이 저를 초대했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어요. 갔어요. 진짜로. 그 우산을 쓰고 갔는데 비가 허리까지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날 그랬어요. 근데 조대 사장님이 굳이 나를 태워주시겠다며 알지도 못하는 곳에 내려줘가지고 거기서부터 비를 여기까지 맞고 왔던 그게 이제 조대 사장님 정식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OM을 들었던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떤 걸 사랑했나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고 정체되어 있었던 시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뭘 사랑했지?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일단 배움을 엄청 사랑했어요. 암에 있는 교육사업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암에 있는 교육사업이니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배웠죠. 그리고 배우면서 첫 번째로 이제 저하고 스쿨을 이렇게 조인시켜 주셨던 게 홍기붕 사장님의 건강 강의였어요. 제가 엄청 아팠잖아요. 엄청 몸이 안 좋아서 풍선도 다 내려놨잖아요. 근데 이 뉴트리라이트를 딱 강의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어차피 저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치료들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치료해서 많은 돈을 썼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뉴트릴라이트 한번 먹어봐야지 하면서 먹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면서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어린이 키성장 강의를 배웠는데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키가 조그마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늑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키성장 프로그램에 딱 대입을 했는데 너무 잘 컸던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저는 제품만 좋았어요. 이때까지는 진짜로. 이 아메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늘상 얘기를 하는데 아메이는 인쇄 수입이야.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대. 조대근 사장님은 상속의 개념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셨대.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도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3년 정도를 신한은행 대출 상담사를 했었어요. 농협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었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얘기하잖아, OM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어려워요, 주부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100% 저희가 이제 능동 수입이라는 거죠. 몸으로 저희는 이제 그 대출 상담사들끼리는 얘기를 해요. 몸빵 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면 할수록 돈은 버는데 제가 3년 동안 진짜로 뭐 어떤 해에는 7천만 원도 벌었고 어떤 해에는 연봉으로 따지면 어떤 해에는 뭐 6천만 원도 벌었고 이렇게 벌은 거예요. 되게 잘했죠. 저는 이병 사장님이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되게 노력형이에요. 그래서 되게 노력하는데 이병 사장님 원래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딱 저한테 저희 그때 강의 때 그러셨거든요. 진짜 노력을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안 모이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와서 규정이나 이런 건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쯤 통장에 이제 돈이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일단은 신한은행에서 일한 돈이 띵 하고 들어와요. 내가 일한 거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돈이 띵 하고 들어오는데 오피스텔에서 인쇄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쇄 수입. 저는 인쇄 수입을 그동안에 여기서 그렇게 인쇄 수입을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마음속에 와닿았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인쇄 수입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인쇄 수입이구나. 근데 맞아. 내가 이 60만 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우리가 돈이 투자가 됐지가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내가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지?
그리고 내가 많이 수입도 많이 벌었지? 도움이 됐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시는 그렇지, 애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하고 싶은 거 얘기할게. 하고 싶은 거 할게 라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왜냐면 겉으로 얘기하면 신랑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포지션이 우리가 잡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어떤 거에 비중을 크게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전 수입이었어요. 수입으로 뭐 아메이 수입이 크다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가서 일을 하면은 300, 뭐 400씩 이렇게 버니까 어떨 때는 뭐 진짜로 많이 버니까 막 그게 수입이 크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신한은행 대출 상담사를 하면서 인세 수입에 대한 그 크기가 저에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세 수입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 이게 매달 들어와? 평생 들어와? 그게 증가돼? 상속돼?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그전에 내가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를 약간 적게 잡고 아메이를 이제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우리가 돈은 벌 수 있어요. 몸빵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몸빵 하면은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잃는 것들 있잖아요. 건강도 잃고 그리고 시간의 자유는 없었어요. 저는 아침에 진짜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했기 때문에 진짜 나의 시간이 없었거든요. 신랑이 휴가를 가자고 할 때도 싫어 나 돈 벌어야 돼. 가면은 무조건 돈이 되는데 나 돈 벌어야지 하면서 여행도 안 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프렌드리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경쟁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대훈 사장님이 꼭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그걸 아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것들이 이 안에 있다면 내가 좀 더 이 안에서 열심히 해보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처음엔 배움이었죠. 뉴트릴라이트였. 이제는 I love 아메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사업을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달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맘때 6, 7, 8월 되면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 골든타임을 미팅에 습관적으로 나오면서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 긴박함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전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내가 아메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고 조대근 사장님이 그렇게 상속, 인세 막 이런 거 얘기했으면 귀뚱으로도 안 듣던 제가 내가 깨닫고 나니 이게 진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골든 타업가가 되려면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나의 점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내가 일단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했는데 그때도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까 박상희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1인 사업가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으로 고쳐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하면 잘 될까? 제가 옛날에 방과후 할 때도 처음에 인원 얼마 없던 인원들이 20명, 30명 됐을 때는 엄청나게 궁리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풍선 카페를 열었을 때도 뭔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되게 궁리를 했었어요. 근데 아메이는 궁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궁리하기 그리고 제가 좀 심각했어요. 제품 얘기하거나 건강 상담을 하면 너무나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 같아도 재미없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내가 유머 있고 되게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내 점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대근 사장님이 요즘에 맨날 그래요. DISC 하면 사장님은 I 타입이야. 맨날 이래요. 저 사실 D하고 C거든요. 근데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밝은 분위기를 주려고 하고 카톡을 하나 보내도 잘생긴 우리 엄 사장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잘 나가는 우리 돈 잘 버는 우리 누구 어떤 사장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쁜 누구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나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서로가 유익이 돼서 그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점검을 이제 한번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때 저희가 때마침 유미 사장님이랑 저희가 북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북미팅을 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너무 상식, 너무 좀 아메이화야. 막 책이 막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너무 아메이 책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안에 그때 마침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딱 그 순간순간 주시는 그 계시가 있는데 이게 좀 그때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자고 했을 때 감수하는 삶을 살고 싶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얘기였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감수나 하면서 사는 거는 살고 싶지 않다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글귀였는데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두 번째, 골든타임. 이게 이상하네요. 출근하기.
출근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출근하냐면은 제가 대출 상담사할 때도 매일 출근했거든요. 새벽같이 나갔다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 제가 출근을 하기를 하면서 일단은 무조건 집 밖을 나가는 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어디 가기가 제일 어려워요. 시장 가기가 어려워요. 이마트 가기가 어려워요. 집 밖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자분들은. 왜냐면 꾸미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 출근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사업가적인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일단은 규칙적으로 스케줄을 짜보자. 왜냐면 나와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규칙적으로 한번 스케줄을 짜보자. 그러면서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소비자와 신규 소비자를 내가 진짜로 관리를 해보자. 그전에는요, 전화가 되면은 가고, 전화가 안 되면 아싸, 오늘은 내가 해봤지만 전화가 안 된 거야 이러면서 집에 있고 막 핑계 삼아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들을 진짜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조대근 사장님하고 되게 전화를 많이, 왜냐면은 심심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대근 사장님을 통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막혔던 뭔가 뚫리는 그런 기분들이 있거든요. 스폰서님들하고 통화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많이 물어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대근 사장님 늘상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들은 밖에 나가다 집에서는 절대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주부들이 그래요. 왜냐면은 집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시급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가서 커피숍이라도 가서 앉아있으면 학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책들도 읽게 되고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그 전에 뭐 전날 강의에서 내게 좀 필요했던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세 번째 그러면 또 뭐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목표는 집중이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더라고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아메이에서 왜 그전에는 맨날 프로모션에 집중해라, 뭐에 집중해라 하면 그게 제 것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왜 사업이 정체가 됐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목표를 집중하면서 조대근 사장님이 장수호 스쿨을 들어가려는 거예요. 장수호 스쿨을 너무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진짜로. 1기 때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다 본 거예요. 아, 무섭게 움직이는구나. 진짜 이분들 대단하다라는 거 저는 진짜 거기서 아마 최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위 정도의 성적을 제가 거뒀을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낙담을 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목표를 집중해보자 골든타임 때 하면서 SOP를 하고 장수호를 했어요. 근데 조대근 사장님이 퍼스널 때 뒤에서 이병 사장님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대근 사장님이 퍼스널 그룹에서 장수호하고 이거를 이제 거신 거예요. 선물을 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한 달에서 1등을 해서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 데일리 플러스를 받았고요. 주중에 한 번 또 1등을 해가지고 저기 손으로 이렇게 가리셨지만 저게 10데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저 2개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집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프로모션을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했던 과오가 뭐였냐면은 프로모션이 나오면 그 정보를 줘.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분기별 프로모션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미리 저희가 선빵들을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주고 미리 데모를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건강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프로모션을 할 때 득이 되니까 이들이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소비자였는데 신규 소비자를 좀 늘려보자. 그러면서 유미 사장님이랑 사장님 제가요 3명에서 5명을 매달 신규 소비자를 늘려야겠어요 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사실은 5명을 하고 싶었어요. 아메이 본사에서는 매달 5명의 신규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걸 숫자를 못 채우면은 되게 제 스스로가 또 이렇게 저 바닥으로 저 지하까지 막 이렇게 좀 가라앉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명에서 5명이라고 해놓고 뛰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신규 소비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아까 박상 사장님이 다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소비자를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근데 저는요,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예전에는 정보를 주는 사업가였다면 이제는 마음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많은 지식을 갖고 아메이의 뉴트리에 관련된 지식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천지 삑깔이라고 이진나 사장님이 얘기하셨었어요. 그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마음 주기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조대근 사장님의 스케줄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조대근 사장님이 그 얘기 이렇게 뭐를 좀 하시다 보면 나 내일은 대전 가야 되고 내일은 어디 가야 되고 내일은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그분의 루틴이 딱 있잖아요. 그 계획 스케줄에 그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했어요. 나도 저렇게 갈 데가 있으면 집에 안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핑계 삼아 막 했던 기억인데 사실은 제가 마음 주기를 하면서 저만의 이제 계획들이 주간 계획, 그다음 일간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박상인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1대1로 만나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되게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들을 찾아가기도 했고 저는 그 코로나 잔여 백신도 맞았어요.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외로워해서 가면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찝찝함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막 노쇼하는 거를 우리 딸한테 배워가지고 진짜 노쇼를 딱 해가지고 화이자 제가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다 화이자 접종한 걸 또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이제 좀 약간 카톡들도 많이 활용을 했지만 선물을 좀 챙겨주고 마음을 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를 제가 쓰면은 그곳에 내 마음이 좀 더 있다는 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투썸 플레이스의 그 케이크를 좋아해. 그럼 조각 케이크 하나라도 무슨 기념일날 주고 얘는 스벅을 되게 좋아해. 그럼 스벅으로 주고 이거 골라주는 거 있잖아요. 센스쟁이. 예, 그래서 약간의 센스쟁이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건강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룹에 아까 이제 이규하 사장님 얘기하면 이규하 사장님이 깜짝 놀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규하 사장님 제가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규하 사장님도 계시고, 홍수연 사장님도 계시고, 진짜 건강해서 너무 김현진 사장님도 계시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강의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제가 양자를 배울 때는 이춘기 소장님 편의 양자를 배웠는데 그분의 음원을 귀에서 빼놓지를 않을 정도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얘기 노력형이라고 그랬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노력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춘기 소장님이랑 살고 있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홍수연 사장님이 막 이렇게 뭐 홍수 사장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는 홍수연 사장님을 매일 봤어요. 유튜브로. 유튜브 강의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준히 건강 상담을 하고 건강 공부를 진짜 많이 하면서 제가 양자 공부를 좀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규하 사장님도 매일 만났었어요. 전 주말마다 이규하 사장님이랑 사는 것 같아요. 이규하 사장님의 양자 영상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내 실력을 늘려가면서 진짜 양자 활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일을 하면서 예전에 그랬어요. 세월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뭐 장수, 선덕여왕 장수처럼 뭐 그런 얘기인데 세월은 우리 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파진다. 건강이 이제 약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 편이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다 아프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강 상담 양자 활용 진짜 많이 하고요. 이걸로 소개받기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양자 활용을 하면서 그들이 나아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처음에는 의심 반 이렇게 뭐 그런 눈으로 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게 풀어주고 뭐하고 하면은 이분들이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도 제조, 내 아이도 제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씩 소비의 폭이 넓어가는 것들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느꼈던 게 예전에는 만나면 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얘기하고 와야 되거든. 아메이가 너무 좋고 뭐 매달 평생 증가 상속도 뜻도 제대로 몰랐으면서 그때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제는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들어주는데 아시잖아요. 말이 끝도 없이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분들한테는 내가 듣고 싶은 걸 질문하면서 들어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랬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막 그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해주니까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요즘 많은 분들이 외로우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가서 이제 들어주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바꿨어요. 예전에는 그 셔틀 아세요? 셔틀? 빵 셔틀 아시죠? 빵 사다가 이렇게 날라주는 애. 근데 예전엔 제가 아메이 셔틀 같았어요. 제품을 똑같이 7,000원짜리를 사다가 7,000원에 갖다 줘. 83,000원짜리 사다가 83,000원에 갖다 줘. 셔틀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은 90에서 SP가 되면 90 막 이러죠. 90 나가서 내가 벌어도 벌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셔틀 개념이어서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어떤 수입인지를 알고 어떤 사업의 속성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니까는 되게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그 가양 AP에서 저 아기 2명을 데리고 온 소비자가 있어서 아기 이제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 측정도 하고 애 둘을 제가 이렇게 막 봐주고 있으니까는 황선영 사장님이 옆에 스벅 거기에 계셨어요. 근데 사장님, 어떻게 애를 그렇게 예뻐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더 낳을까 봐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농담 반으로. 근데 진짜로 마음이 바뀌니까 얘네들 보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애들을 같이 막 뛰어가서 놀아주고 이러는 게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막 그렇게 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 만나기 하면서 제가 삼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시죠? 감사, 감동, 감탄. 이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맨날 이런 일 습관처럼 나 되게 바빠. 하나도 안 바쁘면서 나 되게 바빠. 이렇게 막 소비자들 만나면 나 되게 바빠서 어디 가봐야 돼. 약속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배웠었어요. 그때는 바쁘게 그들에게 너무 오래 있지 마라. 그래서 약간 바쁜 액션을 취해라. 이런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나서 나 맨날 바빠 이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나 요즘 너무 한가해. 너랑 밥 먹어야지. 내가 그래서 오늘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시간을 빼놨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그들도 웃으면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조처럼 사업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소비자가 우리한테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의 또 다른 이름이 소비자였던 거예요. 소비자는 정말 저희한테 이 사업에서는 기본이 진짜 축이 되는 건데 이 소비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는 우리가 본사교육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쓰던 소비자를 계속 관리해라. 쓰던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쓰던 소비자를 더 신제품이나 제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안 쓰던 소비자는 새롭게 우리가 그 6스텝을 배웠잖아요. 이걸 실천하면서 계속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쓰던 소비자에게는 소개받기를 해가지고 이 브랜드 우리가 데모를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이분들이 신뢰가 생기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들이나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신뢰도가 쌓이면서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책 읽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죠. 다른 책을 조영애 사장님처럼 엄청 많이 읽었으면 다른 걸 갖다 여기다 붙였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은 이것만 읽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진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전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시에 뒷발도 땅에서 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업에서 한 발 전진하고 싶으세요? 저는 되게 전진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 뒤에 떼는 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이걸 떼고 나면은 앞에 뭔가가 내가 많이 잃는다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발을 떼는 동시에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요거를 이제 뭔가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그 대가가 앞으로 우리가 올 것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소소한 대가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는 꼭 성공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한테 좀 당당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성공해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되게 예쁘죠. 예. 근데 우리 아들은 키가 큰데 더 이렇게 좀 줄여서 맞춰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좀 맞춰주시더라고요. 근데 위에 글씨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라서 더 행복할 우리 가족이에요. 예, 우리 가족인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제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지만 이 세 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신랑이 여적 살아왔던 거예요. 저희 신랑 예전에 되게 꽃미남이었거든요. 꽃미남이었는데 저희 세 명을 어깨에 짊어지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저희 남편이 저를 맨날 이쁜이라고 불러요. 이쁘나, 뭐 이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전 그래서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우리 신랑은 저희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많이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요, 이 시간을 왜 조대우 사장님이 이 시간에 나의 별거 없는 스토리를 얘기를 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남편한테
진짜로 지중해 크루즈 여행 배를 태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야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저는 열심히 살 걸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약간 그 시크릿 하려고 만든 거예요. 초대 명단에 신정란, 채태경, 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이 글귀를 넣어서 했더니 이거를 그들에게도 이 저기 웃금성 식구들에게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남편, 너무나 고생한 우리 남편,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저 지중해 크루즈에 딱 태워가지고 진짜 자기야 나랑 결혼하기 너무 잘했지? 이러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신랑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진짜 저는요, 조대근 이유미 사장님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의 신앙적인 멘토이기도 하고 사업의 스폰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의 멘토이기도 하죠. 근데 멘토가 뭐냐면 아까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라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요. 멘토는 나와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대근 사장님이랑 저 크루즈를 꼭 타고 싶고요. 진짜 이거 정말 사과의 마음에 너무 늦게 제가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을 이해했습니다. 스폰서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요거를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진짜로 열심히 해서 지중해 크루즈 반드시 우리 스폰서님과 함께 가는 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